이 방송은 축구 예능 방송으로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가볍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은 팩트를 기반으로 하지만 때에 따라 개인의 뇌피셜이 자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보다 축구 지식이 한참 떨어지는 추갈못이 진행하는 방송입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께 웃음을 드리기 위해 때에 따라 과격한 언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수면 없는 추리뷰. 이제 요거는 수년 라운드가 아니라 진짜 라운드죠. 네네네. 30라운드입니다. 네. 토트넘 대 맨유. 빅매치네요. 빅매치죠. 그리고 챔스 티켓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즌 1차전은 12월에. 요거는 그 무리뉴가 부임한 다음이죠. 그렇죠. 예. 무리뉴 감독이 이제 11월에 부임을 했으니까. 맞아요. 네. 맨유가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만 해도 맨유 이제 래시포드가 부상으로 빠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네. 멀티골을 넣었고 토트넘은 델레알리가 득점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네. 경기가 펼쳐지는데 일단 우리가 뭐 복습을 향해 복습 시간을 통해서 봤지만 맨유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는데 일단 고개 끊긴 건 아쉽고 네. 좋은 점이라면 래시포드랑 폭바가 복귀했다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제 가세하면서 공격적인 부분에 좋은 점이 있죠. 토트넘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축구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축구가 중단된 게 정말 다행인 팀이에요. 거의 손해보는 게 그 대출 빼고는 축구적으로 봤을 때는 부상자도 돌아왔죠. 너무 안 좋았던 흐름도 끊었죠.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은 그래도 이 경기, 이런 중요한 경기가 중단된 다음에 그래도 좀 추스릴 수 있는 시간 이후에 펼쳐지는 게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헤드 투 헤드로 보겠습니다. 일단 리그에서 맨유는 2연패인데 네. 이 둘은 뭐 대결이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한동안 좀 맨유가 좋았던 타이밍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비교적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오락가락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맨유전 2연패라는 게 그 이전까지는 연패가 많지 않았다는 네, 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이걸 생각해봤을 때. 이거 왔다 갔다 포체티노가 부임한 다음에는 그 보면 루카스 모우라가 완전 활약했었던 그 경기도 기억이 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막 그 이전의 결과들이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까지는 아니에요. 네네. 워낙에 그냥 백중세니까. 맨유 쪽을 보면 2001년 9월부터 2007년까지 토트넘 원정 6연승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연승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기면 연승이 시작이에요. 네, 공군 이게 07년이면은 엄청 오래전이지. 저 고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그러네. 한창 진짜 유럽 축구 막 많이 볼 때. 네. 내가 07 군번이야. 아, 그래요? 그때 군대를 간 거지. 네. 나도 군대를 사실 좀 늦게 간 거거든요. 한 2년 정도 늦게 갔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죠. 형이 04학번이죠. 그치. 그럼 보통 이제 21살 이럴 때 많이 가는데, 내가 23살에 05년 막 이런 때 가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만약에 이 경기를 이기면 연승이 이제 되는 건데, 토트넘 입장에서 맨유한테 잡힌다라 그러면, 사실상, 이거 챔스 티켓 경쟁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경기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매치 팩트를 체크를 해보죠. 일단 토트넘 같은 경우에, 중단 전에 리그에 이제 울버햄튼한테 졌어요. 네. 근데 보니까 이 홈 연패가 재밌는 기록이 있더구만요. 2019년에 네. 이 1월 달 기록이었는데 울버햄튼, 맨유 이렇게 차례로 해서 연패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일단 울브스는 졌습니다. 물론 리가 지금 중단됐다가 재개가 되는 거긴 합니다만 그림상. 똑같이 만났어요. 네. 똑같이 만나서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그 라이브 퍼펌 옵타에서 제공받는 이 매치 팩트인데 네. 거기도 이렇게 재밌는 기록들을 찾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이런 기록도 있네 하고 보니까. 근데 요건 또 묘한 그거죠. 울버햄튼 맨유, 울버햄튼 맨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시즌 생각해 보면 토트넘이 왜 우리가 막 그 뭐 케인이 없다 막 이런 얘기도 했지만 꾸역꾸역 골은 넣어요. 네, 근데 이제 토트넘도 무리뉴 부임 이후에 한창 좋았었던 시기가 있거든요. 있죠. 그때 막 맨시티 잡고 네. 막 이럴 때 그때도 골은 계속 넣었어요. 넣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그 이후에 쭉 안 좋았단 말이에요, 최근에. 근데 그때도 득점은 있습니다. 네. 경기를 져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결과를 보면 해리 케인도 없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손흥민만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골은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 계속 실점합니다. 네. 클린시트가 지금 굉장히 너무 좋습니다. 적어요. 이게 이번 시즌 리그 최소예요. 네. 클린시트 4번 기록을 했는데 네. 이 토트넘이 리그를 치르면서 가장 적은 클린시트를 기록했었던 시즌이 0607 시즌이에요. 이때도 4번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타인데 무조건 이거는 아마 깨질 거야. 0607은 시즌이 마무리된 다음에 4회였는데. 그렇죠. 이건 그렇죠. 남은 경기가 많잖아. 많죠. 근데 이제 여기서 클린시트를 이제 한두 개 기록을 더 한다면 이때만큼 최악의 그 실점은 그렇죠. 아니겠지만. 네네네네. 네, 그건 아니겠지만. 근데 이제 사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리그가. 클린시트를 더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지. 좋은 거죠. 나 갑자기
왜 그렇게 얘기했지? 오랜만에 지금 형이 이제 새벽에 또 해쭉 그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른 새벽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지금 깨 있는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잠을 못 자서. 상태가 네. 지금 그 광주 현장 갔다 와서 중계하고 지금 계속 깨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깨는 있어요. 눈도 막 이렇게 피곤하진 않아. 깨는 있다고요? 깨는 있어. 깨어는 있어. 있는데 뇌가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런 거의 약간 뇌정지 상태가 올 때가 있어요. 예, 그런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네. 그런데 이 득점 전환율이랑 슈팅을 보면 또 요것도 아이러니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리그 경기당 평균 슈팅이 토트넘이 지금 12.1회예요. 그러니까 경기당 12개가 약간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97-98 시즌 이후로 최저 기록입니다. 근데 이걸 득점 전환율을 좀 살펴보면 13.4%로 97-98 시즌 이후 최고거든요. 슈팅은 적은 대신 그게 이제 득점으로 전환되는 건 또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유효 슈팅 비율도 덩달아서 높아졌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 97-98 시즌하고 올 시즌하고 뭔가 약간 궤를 같이 하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무리뉴는 이제 맨유랑 첼시 그러니까 이전에 본인이 지도했었던 팀 상대로는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리뉴가 이 3패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본인이 지도했었던 팀 상대로는 성적이 꽤 좋았었는데 뭐 포르투갈 팀이라거나 네, 뭐 잉글랜드 팀이라거나. 그렇죠. 근데 요 다음에는 조금 좋지 않은 맞습니다. 상황이고. 자, 맨유 매치 팩트 보겠습니다. 리그 5경기 무패인데 3승 2무니까 무승부 비율이 좀 있습니다. 네. 그중에 4번이 클린시트니까 수비적으로 확실히 맨유가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이 4번의 클린시트라는 게 토트넘은 리그 전체를 치르면서 그렇지. 클린시트가 4번이었는데 맨유는 이 기간 동안에 기록한 클린시트가 4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양 팀의 안정감에서의 차이가 네. 지금 이 기록을 통해서 좀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최근 4번 클린시트를 만들어냈는데 그 이전에 4번 클린시트 하는 동안 걸린 기간이 35번이었어요. 35경기였어요. 그러니까 맨유는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게 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브루노 페르난데스에 대한 기록이 좋은데 프리미어리그에 데뷔한 이후에 맨유 선수들 중에 브루노 페르난데스보다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2개의 골과 3개의 어시스트 그리고 이 찬스 메이킹이나 슈팅도 보시면 그러니까 찬스를 만들어낸 비율도 11개로 가장 높고 최다 슈팅, 그러니까 슈팅도 19개로 제일 많이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맨유가 저희가 이제 이제 복습할 때도 얘기를 한번 드리긴 했습니다만 뭔가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든지 좀 모험심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이선 자원이 사실 없었거든요. 없었지. 왜냐면 그 자리에 나왔었던 선수 링가드 아니면 안드레아스 페레이라는 분도 밑에는 않습니다만 네네네. 결과적으로 그런 파이널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선수들이 그렇죠. 좀 없었죠. 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왜 이적 시장 얘기를 할 때 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마지막 퍼즐을 찾아야 된다. 근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마지막 퍼즐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테트리스로 치면 정말 막 어려운 상황이 일자 하나 딱 와서 구석에. 이렇게 톡 하고 내려간 맞아요. 그런 느낌은 확실히 들어요. 그렇죠. 네. 비유 좋은데요. 테트리스 그 하나 존나 기다리잖아요. 네네. 네. 자, 부상자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토트넘 같은 경우 일단 탕강가가 못 나옵니다. 네. 탕강가는 등부상이고요. 7월 초 정도에 지금 복귀가 이제 예정이 됐다고 해요. 델레 알리는 이 경기에 못 나오는데 징계 때문에 못 나와요. 이게 이제 그때 인종차별 문제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 좀 그 사회봉사도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벌금도 받았고 한 경기 징계를 받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도 많죠. 뭐 한 경기 너무 징계 적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건 한 경기 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짚어드렸던 것처럼 언제나 부상을 항상 달고 있는 필 존스 말고는 대다수의 선수들이 이제 출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일단 필 존스 같은 경우도 뭔가 장기 부상이라기보다는 출전이 조금 애매하다. 네, 연습 경기 못 나오고 그랬다고. 네, 그러더라고. 확실하게 나오기가 좀 장담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뭐 센터백 조합 그 순위에서 4순위 이렇게 지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밀려 있고. 그러면 이제 팀마다 포인트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토트넘 같은 경우에 역시 해리 케인이 돌아오고 손흥민도 팔부상에서 복귀를 하면서 어떤 공격적인 파괴력을 보여줄 것이냐. 네. 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여튼 해리 케인은 있으면 위협적인 선수니까요. 아, 당연하죠. 아니 뭐 이게 그런 그거 있었죠. 막 해리 케인이 오히려 손흥민을 방해한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안 맞다고 봐요. 저 예전 영상에서도 아마 정윤이 형이 이 말을 했을 네, 거예요. 그게 맞는 표현은 아닌데 다만 이제 해리 케인이 있다 보면 확실한 넘버 9이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이 되고 네. 그러다 보니 손흥민의 스탯이 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공격적인 영향력이 해리 케인에 좀 쏠리는 경향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해리 케인 때문에 손흥민이 죽는다 이런 표현은 조금 아니라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두 선수가 파괴력을 발휘를 해줘야 되고 네.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델랄리가 못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때 뭐 로셀소라거나 베르바인이나 이런 선수들이 같이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도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트넘의 문제는 수비인데 네. 이게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베르통어는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했죠. 폼이 정말 많이 좀 굉장히 떨어져 떨어졌다는. 있어요. 네. 그리고 오리에도 사실 지금 토트넘이 딱 보강해야 되는 자리에서 지금 문제점이 계속 다 나타나고 센터백, 있는데. 풀백.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맨시티 아스날 경기를 보면서도 든 생각이 이 안 좋았던 선수들도 지금 이 어떻게 보면 공백기 이후에 폼이 사실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가 그쵸? 좀 힘들다는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물음표. 네. 그리고 어제 아스날을 보면 그러니까 불의의 부상자가 나올 수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갑자기 뛰다 보니까 네. 아닌 선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상치 않은 부상. 자카랑 마리가 20분 만에 다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감독 입장에서도 물론 지금 교체가 5장이에요. 그렇지. 5장이라서 옛날보다는 여유가 좀 그러니까 옛날 3장이었으면 그거는 진짜 난리 난 거고. 끝난 거야. 근데 이미 이제- 그 5장이어도 끝난 거지만. 네, 2장의 교체 카드를 그런 식으로 써버린다는 건 사실 감독 입장에서는 팀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손해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의 폼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저는 교체 카드 5장 늘린 게 그래서 참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예, 물론 그게 이제 뭐 주원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면 많은 분들이 또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좀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어떤 팀은 어마어마한데 뎁스가 굉장히 좋은 그렇지. 팀들은 야 5장? 근데 야, 그 5장이 정말 위력적인 카드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팀은 5장인데 이렇게 봐도 아휴 딱히 쓸만한 카드가 없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테니까 맞아.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과연 중원 조합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일단은 뭐 은돈벨레, 뭐 시소코, 그리고 뭐 윙크스 이제 네. 이런 자원들이 있긴 한데 그 다음에 다이어 같은 선수도 일단 있고 뭐 있죠. 그러니까 뭐 예. 이제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네. 비판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는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포인트도 여기도 지금 토트넘이 누구를 한 명 데려오던지 그렇지. 아니면 이 중에 한 명이 다시 터져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은돈벨레가 훨씬 더 잘해줬어야 훨씬 되지만 잘해줘야지. 예. 지금의 폼만 놓고 본다면 사실상 좀 기대를 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포메이션에 따라서 좀 갈릴 가능성이 높죠. 이걸 3백을 들고 나오느냐 아니면 4백을 들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가 좀 나올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4백으로 가지 않을까. 백포. 네. 왼쪽은 아마 벤 데이비스가 나올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아니면 비대칭으로 왼쪽 베르통으로 돌려나? 아 그렇게 해서 뭐 사실 뭐 4백으로 나오긴 하지만 뭐 변형 3백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무리뉴가 미친듯이 변형을 썼잖아. 네네네. 오른쪽은 오리에야. 음. 그 다음에 아마 베르통원보다는 토비랑 나벤손이 먼저 약간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아 그리고 저는 4백으로 좀 더 나올 것 같은 건 그러니까 사실 3백으로 나오면 이게 손흥민 선수 위치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윙백을 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건 있죠. 만약에 3, 4, 1, 2를 쓴다면 네. 케인이랑 손흥민을 손흥민을 투톱으로. 투톱으로 내세우고 그 밑에 로셀소를 세운다고. 아 뭐 그럴 수도 근데 있죠. 그럼 이제 베르바인 같은 선수를 좀 못 쓰니까. 네. 아니, 그건 좀 그래서 아쉬움이 있고. 저는 그냥 4백으로 안정적으로 가면서 왜냐면 그러니까 예전에 부상 해리케인 부상이 있을 때는 그때는 3백을 써도 손흥민이 어쨌든 톱으로 그렇지. 가거나 아니면 윙으로 가면 되니까 전방 가면 상관이 되니까. 없는데 네. 지금 둘 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선수들의 파괴력을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는 4백이 조금 더 나은 선택지가 아닌가. 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나올지 저는 윙크스 한 자리는 넣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은돈벨레 윙크스가 나오지 않을까. 은동 윙크스. 네. 은동 윙크스랑 왼쪽 손흥민 아니면 뭐 사실 손흥민 오른쪽도 가능하니까 네네네. 베르바인 손흥민이 뭐 양쪽 뭐 스위칭을 하고 그럴 그 수 위에 있죠. 뭐 로셀소라거나 네. 케인 이런 식으로 뭐 그림을 좀 그려지는데 네.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맨유 일단 폭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어떤 식으로 나올 이게 것이냐. 제일 나 궁금하죠. 궁금해 사실. 진짜. 네, 엄청 아니 궁금하죠. 개인적으로는 폭바를 바로 선발로 안 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냥 근데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일단 포그바가 안 뛴 기간이 너무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가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뭐 해외 기사나 이제 훈련하는 거 그런 거 보면은 저는 부패를 그냥 측면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포그바를 중앙에 뭐 두고. 그것도 가능하지. 네. 저는 이게 사실 그 사람이라는 게 좋았던 기억을 항상 그대로 좀 해보기 마련이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물론 폭바라는 굉장히 강력한 카드가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좋은 맨유의 중원은 그거였죠. 프레드, 그 다음에 맥토미니,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러니까 이 그렇죠. 카드를 굳이 내릴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한편으로는 또 폭바가 돌아왔는데 못 쓸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사실 포그바가 바로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약간 생각을 하는 건 교체 카드가 5장이에요. 그럼 쓰면 되거든. 그러면 충분히 쓸 여력이 있다는 예.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형이 얘기했었던 그 기존의 조합을 유지하되 이게 경기가 조금 안 풀린다든지 아니면 뭐 경기를 치다 맨유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토트넘이 유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이제 왔을 때 뭐 그때 이제 포그바를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부상이 있었던 선수고 돌아오면서 교체 카드로 조금씩 출전 시간을 늘려가다가
이제 정확하게 좀 자리를 잡았을 때 선발로 딱 내세우는. 근데 물론 이제 리그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네. 포그바를 당장 쓰느냐,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조금 기다렸다 쓰느냐. 자, 이제 중원은 그렇고. 그 다음에, 수비는 맥과이어랑 나머지 한 자리잖아요. 바이가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한 9할 정도. 네, 바이가 나왔을 때 린델레프보다 훨씬 좋아. 저는 솔샤르가 바이가 부상만 없으면 저는 사실상 맨유 센터백 두 자리는 그냥 맥과이어 바이라고 봐요. 만약에 바이가 이렇게 부상을 자주 안 당하는 캐릭터라면 사실 둘이 안 바꿔도 돼요. 그러면 솔직히 쭉 가도 괜찮아. 맨유 센터백 보강 굳이 큰 돈 들여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뉴스 올리고, 왜냐면 또 그런 선수들이 있잖아. 네. 그런 선수를 쓰고, 그 다음에 린델레프가 나는 세 번째 센터백 정도는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맥과이어랑 바이가 부상 없이 꾸준히 띄워준다는 전제하에 그렇지. 린델레프 있죠. 그리고 필 존스가 있잖아요. 네.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뭐 필 존스는 뭐 있긴 있으니까. 네, 어쨌든 있는 자원이니까. 그래, 있긴 있어. 그래서 좀 사실 저는 그런 거 생각해봤을 때는 이게 뭐 지금 쿨리발리 링크도 뭐 나고 있고 뭐 하긴 합니다만. 근데 사실 가능성에 대한 걸 열어본다면 쉽지 않거든. 쉽지 않죠. 비싸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바이가 부상이 많다는 그렇지. 거예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방 쪽에 래시포드가 돌아왔습니다. 그럼 래시포드랑 마샬. 네. 근데 마샬을 계속 톱으로 세웠는데 이갈로라는 카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카드를 또 어떻게 쓸 것인지. 저는 그냥 래시포드가 돌아온 이상 일단은 톱은 래시포드한테 줄 것 같고 그리고 예. 마샬을 톱 주고 래시포드를 왼쪽에 세우지 않을까? 예, 맞아. 마샬 톱 그리고 래시포드가 그렇지. 측면. 예. 오른쪽에 다니엘 제임스. 네. 아니면 아까 너가 얘기한 것처럼 폭발을 선발로 세운다면 오른쪽 미드필더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넣는다거나 뭐 이런 방향. 그리고 나서 어차피 이갈로는 지금 교체 카드가 많기 때문에 후한 옵션으로 들어가도 문제가 없어요. 완전 다른 옵션을 줄 수 있으니까. 네. 왜냐면 이갈로가 들어가는 거랑 마샬 혹은 래시포드가 들어가는 거랑 메뉴 스타일상의 좀 어떻게 보면 다르지. 차이점이 생겨버리다 보니까 그렇지. 저는 개인적으로 소샤르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부상자가 메뉴가 거의 없잖아요. 필존스 정도가 이제 유일한데 교체 카드 5장 늘어나고 나서 약간은 좀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네. 예. 쓸 수 있을 선수가 그만큼 폭이 늘어났으니까. 토트넘에 비해서 저는 여유롭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요 경기는 여러분 토트넘 경기는 이제 유료를 안 묶입니다. 네.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4시. 예, 그때 이스타TV에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대됩니다. 네. 솔직히 우리가 예상 한번 해봅시다. 가볍게. 누가 이길지? 어. 저는 맨유. 나도 이거 메뉴가 이길 것 같은데. 근데 그거와 별개로 또 손흥민의 활약은 기대가 되거든요. 기대가 당연히. 네. 저는 손흥민 해트트릭을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왜냐하면 손흥민이 맨시티는 잘 잡는데 네. 맨유전의 득점이 내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없을 거야. 맨유전에 골 넣었었나? 없을 거예요. 난 맨유전 득점이 없는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라이트하게 해축구를 즐기시는 분들은 혹은 이제 좀 뭐 맨유 팬이신데 되게 뭐랄까요? 좀 이제 막 완전 딥하시지 않고. 그럼 한국 선수들 위주로 보거든. 그러면은 그러니까 약간 이런 말씀하시는 게 많아요. 제가 좀 전에 하려고 했던 말이 손흥민이 해트트릭하고 맨유가 이겼으면 좋겠다. 그런 이런 어떤 그냥 뭐 유행어처럼 쓰잖아. 네. 누구 한국 선수 해트트릭하고 응원하는 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죠. 이 경기가 새벽에 몇 시? 4시 15분. 4시 15분. 그러니까 사실 취약 시간대긴 해요. 음. 다행히 다음이 이제 휴일이니까 토요일이니까 뭐 큰 문제는 없지만 제가 이제 또 금요일에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마요르카 우리 기성용 선수의 경기를 하기 때문에 좀 나오면 좋겠다. 네, 그 2시 반이거든요. 그거 보시다가 보고 가면 되겠네. 이걸로 넘어오시면 오, 됩니다. 네. 좋아요, 여러분. 황장비랑 아다테타가 여기서 게임만 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본업이 해설위원이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네, 제가 장비 담당이 본업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많이 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 경기 이스타TV와 함께 하십시오.